오늘 입장문은 저희가 서면으로 배포를 할 건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약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고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다 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방부의 공식적 입장이고 국방부 장관님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공식적 입장이 정해졌다면 당연히 제가 허위사실을 고발한 사람이 되고 국방부 장관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고발인이거든요.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저한테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국방부와 장관님은 하루라도 빨리 저를 고소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발하시기 전에 저도 고발장 공개했잖아요. 그럼 장관님도 저를 고발하는 이유를 전문은 공개할 수 없지만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발의 근거가 되는 문서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고발을 빨리 해주시고 고발의 이유, 제가 허위사실인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 병적 자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부탁을 하는 거는 병적 자료는 장관님 개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개인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군본부에서 갖고 있는 소집 해제나 재소집이나 재소집 해제에 대한 인사명령은 장관님 개인 자료가 아닙니다. 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자료 요구나 열람을 요청을 하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군본부에서 갖고 있는 인사명령은 국방부 장관님 개인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육군본부에서 국회 자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해명을 하셨는데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당시에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3일의 기간이 그것 때문에 추가 복무를 했다. 그래서 이외에 소집 해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병역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기관은 명백하게 추가 복무 대상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하게 허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장에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이야기하기를 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를 하고 3월 달에 학교에 복학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집 해제가 다시 8월 31일 날 됩니다. 그러면 방위병은 소집 해제가 되면 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되죠. 되면은 보충력으로 편입이 됩니다. 보충력이라는 건 일병이거든요, 당시. 그러면 보충력에 대한 관리는 다시 합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등재가 돼요. 그래서 그 등재된 날짜, 그럼 최초의 예비군 훈련 대상자로 등재된 이후에 그러면 소집 해제가 됩니다. 그럼 예비군 훈련 대상이 됐던 날짜에서 이걸 다시 정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정정 명령이 다시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80년대에 군대 행정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잘 돼 있는 게 군대 행정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군 사망사고 조사 과정 때 무수하게 병적 기록 조사를 해봤지만 수사로 인해서 이런 게 이 병역 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장관님께서 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됐고 다시 재소집이 됐고 85년도 8월 30일 날
재소집 해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어머님이 밥을 해줘서 수사기관에서 3일을 조사받았던 원인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집 해제가 2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절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3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애로사항이 이제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제가 오늘 경찰 수사를 받을 거지만 제가 갖고 있는 증거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 정보 자료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된 정보이고 크로스 체크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정보나 자료의 출처까지 말한다면 저로 인해서 정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피해자를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해명하는 부분이나 주장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차라리 제가 그 부족함을 안고 살지 제 주변에 정말 군을 사랑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저는 제 혼자 안규백 장관의 탈영 사실을 증명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제 주변에 어떤 사람도 피해보지 않도록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도록 제발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2017년도에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 사건을 공익신고했습니다. 권익위에.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북 확성기는 틀어도 북한이 들리지 않습니다. 10km 이상 나가게 돼 있는데 5km 이하밖에 안 나가요. 근데 그러한 성능 불량 사실을 국방부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내부 보고서를 첨부를 해서 제가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어요. 이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방부의 자료를 공익신고했다는 이유로 당시에 국군 기무사령부부터 2년 동안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신분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장, 조사 이과장이 공무원 신분이에요. 공무원 신분으로 기무부대 수사를 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원인 때문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자료 출처나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달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수사를 받는데 저는 고발인 조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고발인의 어떤 거를 경찰에 진술을 하면 우리 경찰에서 반드시 제가 진술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확인을 한다는 거는 그거를 가지고 장관님이나 국방부나 육군본부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제일 먼저 병적 자료 요청하겠죠, 경찰에서. 그 다음에 육군본부에 인사명령을 요청을 하겠죠. 그 다음에 병무청에다 자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예비군에 편입된 자료들도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관님이나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 경찰의 자료 요청에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경찰에서도 진실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은, 그러니까 저는 경찰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국방부 쪽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장관님이 탄력이 있었다 없었다, 구금이 있었다 없었다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수사지 않습니까? 증거의 엄격성이고.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용산경찰서가 수사를 할 때 장관님이나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경찰에 제출되는 자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대한민국 경찰을 믿고 경찰 수사를 믿고 꼭 제출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초유의 국방부 장관 방위병 근무 시절의 탈영 의혹, 이걸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인 병적 기록을 국방부 장관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적 기록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국민들 사이에 오해가 커질 것이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탈영은 없었다라고 믿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자료 공개 자체는 추가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까요? 네, 없습니다. 소위 탈영과 추가 복무 의혹을 제기하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병적 증명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걸로 압니다. 거긴 최초의 이제 소집일과 소집 해제일, 그러니까 85년 8월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탈영과 추가 복무를 주장하시는 걸로 아는데 세부 기록에는 그 85년도 1월의 소집 해제 일자와 그다음에 85년도 재소집 및 소집 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이렇게 빙빙 돌려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국방부 출입 오래 해봤지만 병적 기록 공개하면 판단은 국민들이 할 텐데 이걸 공개하면 국민들이 오해할까 봐 공개하지 않겠다 하지만 믿어달라라는 호소인데 병적 기록에 탈영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른바 구금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하면 국민들이 판단할 일 아닌가 싶은데 김병민 정부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병적기록부가 원래 공개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안규백 장관이 금과 옥조처럼 절대 공개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는 병적기록부를 공개를 안 했던 적이 있던가 생각이 돼서 병적기록부 청문회 이렇게 쳐보니까 제일 먼저 딱 나오더라고요. 황교안 전 총리 청문회 때 단마진이 기억하십니까? 단마진? 네네네. 그때도 군에 면제됐던 사유가 단마진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그 당시에 젊은 김광진 의원을 기억하는데 네. 병적 기록부 들고 나와서 흔들면서 내용들이 다 공개가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청문회 때 기억하시죠? 부동시 눈이 안 좋아서 면제됐다. 똑같이 병적 기록부 다 공개하면서 이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 아니에요? 근데 왜 안규백 장관만 공개 안 합니까? 아이 그냥 다른 장관 청문회를 해도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는데 다른 장관들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네요. 심지어 군대를 방위로 갔다 오는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병적 기록부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진행됐던 청문회라 김민석 총리 의혹도 배추밭인지 뭔지 흐머름만 넘어갔고 배추밭. 이 문제도 제 기억으로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흐머름만 넘어갔습니다. 초기에 시작되는 청문회 과정이기 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 다시 누군가가 폭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의혹의 당사자인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깔끔하게 공개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공개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안규백 장관이 해명하게 되는 게 뭐 군대에 있었던 시절에 엄마 때문에 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제대하고 학교 다니는데 군대에서 잠깐 다시 들어와라. 그래서 잠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군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제대하고 많이 꿨던 꿈이거든요. 그런 꿈은 안 꿔왔어요. 그럼 그건 많이 컸죠. 아마 잠깐 들어와. 대한민국에서 전역한 들어와. 대한민국의 무슨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뭐가 착오가 있으니까 잠깐 들어와. 그래서 다시 군대에 들어가는 꿈을 수도 없이 많이 꿨거든요. 꿈에서 본 듯한 얘기를 대한민국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꿈 같은 얘기를 사실이라고 입증하려면 병적 기록부를 보여줘야죠.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냐? 네. 병적 기록 딴 사람들은 다 한다. 다 공개했다. 국방부 장관은 더 공개해야 된다. 자료 보면 다 있다니까요. 자료 보면 다 있다. 자료 보면 다 있다. 이거는 우리 저 돌직구에 검사가 있잖아요, 한 명. 검사가 보안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김관수 변호사님, 보안 수사권 폐지되기 전에 빨리 좀 이거 해봐요. 이거 안규백 장관은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안 장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냥 가타부타 말만 믿어달라 하면 국민들이 믿어줘야 하는 거냐라는 논란이잖아요. 자, 김 검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유증으로 고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올 거지만 이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오겠어요?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 수사가 지금 뭐 거의 1년 가까이 되나요? 아직도 오리무중 아닙니까? 더군다나 뭐 다른 사건들, 정치와 관련 사건들 뭐 2년씩, 특히 홍명보 사건 한 2년 정도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까지도 결과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현직 국방부 장관 고발한 게 이게 언제 나오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제 처음에 지금 뭐 사실 민간인 국방장관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뭐 뭔가 군에 대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군의 어떤 생리랄지 군의 조직이랄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민간인이 국방장관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지만 정식으로 뭐 한 14개월 당시에 군인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병영 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출퇴근했지 않습니까? 이 출퇴근한 방위 출신이 어떻게 국방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전문성은 국방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국방위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전문성 자체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뭐 보고받고 뭐 국정감사하고 그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문회 무사히 통과를 했죠. 통과한 건 아니죠. 채택 보고서가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장관이 된 건 맞아요. 근데 청문회 때도 계속 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불거졌는데 이제 그때는 뭐 유야무야 넘어갔죠. 그러면 적어도 안규백 장관께서는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병적 기록 그냥 확인만 해버리면 본인이 말했던 거와 일치가 돼버리면 아무 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의 제기했던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돼요. 반성해야 하고. 그런 방법이 첫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병적 기록을 끝까지 공개를 안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집 해제가 됐고 나중에 다시 재소집되었고 소집 해제 된 날짜가 며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건 병적 기록 전체가 아니고 병적 기록 기재한 것 중에 일부만 그게 공개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밖에 없고 그다음에 왜 병적 기록을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을까? 그게 의문이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의문이 의문을 낳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병적 기록을 반드시 뭐 확인을 시켜줘서 국민의 의구심을 좀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 이 상태로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누가 지금의 어떤 이런 의혹에 쌓여 있는 국방장관의 영이 쓰겠습니까? 영이 안 쓰겠죠. 만약에 뭐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입학식에 장관이 갔어요. 그러면 저 사람 방위 출신인데 탈영했다가 체포돼가지고 군 소집 해제된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우리나라 군 전체가 국방장관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안규백 장관에 대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예. 이것은 우리나라 안보에 관한 문제고 또 군인, 국방에 관한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군 기관과 군 조직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반드시 해결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국방부는 정면 반박했어요. 안 장관 설명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안 장관의 전역 일자는 2개다. 전역 소집일 해제죠. 소집 해제. 방위니까. 85년도 1월에 소집 해제, 85년도 8월에 두 번째 재소집 및 소집 해제. 그러니까 안 장관의 기존 주장이 맞다라는 건데 그러면 더더욱 왜 병적 기록 공개를 못 합니까? 그 영창 구금 사실은 없다. 안 장관은 애초에 이렇게 부인했었는데 병적 기록에 혹시 영창 구금 내용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공개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탈영 의혹 말고 뭐 더 심한 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위였으니까 탈영은 아니겠죠. 군무 이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지금 이제 위중죄로 고발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의 경우에는 위중죄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답합니다라고 하는 거지 거짓이 있을 경우 위중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그 대목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청문회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뭐 법 개정이 필요하다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인정이 되고 있는 거라서 인사청문회 위중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이를테면 실제로 그런 근무 이탈이 있었다고 한다면 소위 탈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징역형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징역형을 살아야 맞는 거지 왜 추가로 다시 봤더니 좀 모자라게 근무했어. 더 근무해야 돼라고 중간에 부르는 것인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글쎄요. 그 저간의 사정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저간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조사받는 기간이 그 복무기간에서 빠졌기 때문에 학교 다니다가 다시 불려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안규백 장관의 저 설명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탈령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징역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탈령하는데 며칠 빠졌으면 그거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지. 일주일 빠졌으니까 일주일 더 근무해로 그걸로 소위 퉁쳐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군복무 시간대 징역이 영창 구금에 해당하니까 그게 이제 같은 거죠. 군에서는 징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군에 소속돼 있으니까 이제 영창으로 가는 건데 그 기록이 병적 기록에 있냐 없냐가 그렇죠. 지금 논란인데 공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의문이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의 뭐 군대 다시 가는 꿈이나 수능 시험 다시 보는 꿈이나 정치인들은 선거 떨어지는 꿈이나 3대 나이트메어 아닙니까? 그 나이트메어. 다시 소환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뭐 중요한 이슈들도 있잖아요. 네네. 사관학교 통합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반대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정확하게 국방부 장관의 령이 서려면 저는 불가피하게 이걸 좀 공개해서 이 상황을 클리어하게 하고 지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그러게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꾸만 국방부 대변인이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적 기록부터 떼고 국회의원 출마할 때도 이거 딱 떼고 공보물에 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럴 때도 다 떼고 하는 게 기본인데 이게 왜 어려울까 제가 궁금한 대목입니다. 같은 게 궁금해요. 김정은 님과 제가 국민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국방부 해명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상관없이 병적 기록 공개하면 오해만 키워서 비공개한다. 이게 무슨 설명이죠? 그럼 안 장관이 직접 설명할 계획이 있냐? 없대요. 대변인이 기자간담회 상세히 설명했대요. 안 상세한데요. 국방부도 지금 난감해하는 것 같은 듯하다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일고 있는데 양태훈 변호사님, 국방부는 아까 그 정빈나 씨였나요? 정빈나 대변인이 얘기한 해명으론 충분히 납득이 안 된다는 분위기잖아요. 우리 김정은까지 다. 그러면 장관이 직접 의혹을 설명할 계획도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 시사 뭐였죠? 저기 인터뷰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를 증거할 계획이 있냐라는 건데 그건 국민들 오해만 키워서 비공개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안 장관을 믿고 싶은데 아마 많은 국민들은 믿을 준비까지 다 스탠바이한 국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라도 내놔야 그분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제가 그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언급이 됐던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안규백 장관이 나름 그에 대해서 그 병적 기록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지 탈영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 정리가 됐고 결국 그걸 통과해서 결국 이제 장관 임명까지 된 건데 왜 이게 몇 달이나 지난 지금 거의 1년이 다 된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느냐? 저는 사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에서 완전히 클리어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안규백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 공개를 했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렇다고 뭐 문제 없다고 납득이 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걸 고려해서 인사권의 대통령이 결국 장관 임명을 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정치적 부담이나 책임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끝난 상황인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 저는 이건 안규백 장관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현역본 군복무를 하지 않은 거를 갖고 이유로 계속해서 좀 물고 늘어주고 있는 굉장히 비열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열한 공격이다. 그런데 자세한 추가 폭로가 있었는데 예비역 해군 소령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의혹 제기는 비열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미 경찰에 고발도 됐고, 그러니까 만약에 안규백 장관의 말이 다 거짓말이다. 네. 실제 탈영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구금 상태가 있었고, 그건 사실 수사기관 결과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인데 단지 한 사람의 진술이 있다고 해서 마치 안규백 장관이 마치 군복무를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 저 자리인 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지금 몰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비열하다는 대상을 정확히 해주셔야 양 변호사님에게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언론의 이런 프레임,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일부 특히나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한 거에 대한 저는 그런 조롱이라고 저는 이거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체적인 증거, 정말 구금된 거에 대한 그분 말고 다른 목격자들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의 증언이라든가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런 해명을 한 상황인 건데 저는 그러니까 이거의 결국의 조롱의 그런 근거는
번역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거에 대한 공격인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군을 현역으로 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로 뭐 신체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못한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롱으로 이어질까 봐 전 그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 양규백 장관이 지금 오세훈 의원인데 거의 모든 상임위를 다 국방위에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 저는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단지 군복무를 방위로 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게 좀 가능한가? 물론 사실은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어제까지 본인이 해명도 하고 국방부 대변인이 직접을 그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니야 다 의혹을 하고 있는 거는 좀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이 아니고 방위병에 대한 조롱이다. 자, 김관수 변호사님 반박. 아니 이제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군을 잘 모르는데 이제 국방장관이 되는 게 맞느냐?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방위병을 한 이유가 뭔가 현역으로 가기에는 뭔가 적절하니까 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국방장관이 탈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엄청난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난 청문회 때 뭐가 밝혀졌습니까? 아까 국방부 대변인이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도돌이표잖아요. 지금도 도돌이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밝혀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 근데 제3자가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랄지 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탈영한 방위자는 빼겠어요. 조롱 모욕이라는 말을 또 비판받을 수 있으니까 탈영한 군인이 3군을 통화를 하면서 개혁을 한다. 그걸 누가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방부 대변인은 계속 도돌이표는 똑같이 있어요. 며칠자 소집했고 해제됐고 소집했고 해제됐고 우리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그 문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왜 소집했다가 해제가 됐는데 또 재소집했다가 해제됐는데 그 7, 8개월의 기간이 뭐가 있었느냐. 네. 그런데 어머니가 현역 밥 사줬는데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설득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냥 이해가 가면 저는 이해가 가기 때문에 과도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맨 날짜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날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 얘기 나오고 그 대학교 다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병적기록부 그냥 봐라. 아무 일 없지 않느냐. 나 영창 갔다 온 적 없다랄지. 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군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클리어지 않았어요. 클리어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탈영하면 영창을 가서 구금하는 게 맞았죠. 그런데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건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아까 김희정 의원께서 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탈영을 했으면 영창 갔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록 공개하면 되는 거죠. 왜 기록을 못하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영창 갔다는 기록이 있나? 그러니까 더 오해를 살 일이 있다고 하면서 밝히지 않나? 이런 거예요. 안규백 의원과 저와 친수관계를 떠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굉장히 당당하고 그런다면 그냥 병적기록 확인하고 그냥 끝을 내버리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지지를 끌면서 이거 정말 우리나라 국방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고 더군다나 국방 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 지금 완전 하려다가 지금 연기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만드냐는 거죠. 그냥 병적기록을 떼서 언론에 한번 보여주면 되는 걸 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장관이나 국방부가 진전된 해명이나 자료를 공개하면 저희가 즉각 반영하겠습니다.